지금 세계 경제에는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동시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한 7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한국 경제 이면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양극화가 심하고 동시에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팍팍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는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나고 경제 전체가 파탄이 날까봐 두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면 빠른 시간 안에 성장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반 성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경제민주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동반성장은 빈부 간, 대중소기업 간, 도농 간 서로 더불어 잘 살자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반성장은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동시에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20 클럽에 낄 정도로 밝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생활이 팍팍하고 또 양극화가 심하다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면은 더 밝게,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자면은 성장해야 됩니다. 또 동반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투자가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 원인은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 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상당히 있는데 돈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한테는 투자 대상을 마련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겠죠. 중기적으로는 R&D의 방향 전환이 D에서 R로 좀 가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개혁을 통해서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에서는 대기업의 돈이 중소기업으로 좀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는 힘의 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초과이익공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그리고 정부 발주 시 중소기업 중심의 발주 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을 한 후에 이익이 목표한 것보다 많이 남으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해외 진출한다든지 또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쓰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어떤 업종에는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으면 대기업이 올렸을 매출을 중소기업이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할 때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발주를 하고 대기업은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남는 돈은 별로 없었는데 이것을 한 70%건 80%건 중소기업이 직접 발주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여유가 더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동반 성장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에서는 대기업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사회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에 대기업들이 룰을 안 지킨다고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계를 해야 될 것이고,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은 동반성장 지수 작성 등을 통해서 정부가 그 대기업한테 정부 발주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물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항상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의 노력은 지난 2년간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삼성, 현대, NG, SK, 포스코 등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 협약을 맺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동반 성장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하는 연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네슬레라는 식품회사가 전형적인 동반 성장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은 남아메리카의 커피 생산자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사에서도 동반 성장의 예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그 최부잣집은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게 되면은 그것을 구제하라고 백리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굶는 사람 있지 않게 하라고 했고, 또 흉년에 땅 사지 말라고 했고, 또 재산 증식은 좋지만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자식들한테 검소하게 살라고 여러 가지 가훈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해야 잘 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우리 경제를 보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군림했습니다. 그 우월적 위치를 활용해서 공정거래 질서도 해치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정거래 질서를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발주 시 중소기업 중심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경제 생태계를 건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